네, 올해 마지막 주 월요일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는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31일까지 열리니까 4거래일, 네. 그리고 우리 증시는 31일에 휴장이니까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올해 그 마지막 주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변수들이 있나요? 예, 이제 뭐 3일 말씀하신 대로 네. 3일 남았고요. 해서 3일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상당히 중요한 월요일 28일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우선 악재나 호재를 놓고 본다 그러면 대부분 좀 약간 익숙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뭐 악재하긴 그렇지만은 조금 모멘텀상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연말 관망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뭐 또 다시 한번 연휴에 들어가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연휴 모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지지부진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일단 악재 쪽으로 좀 꼽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악재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연말이 지나고 나서 뭐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보면은 1월부터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또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는데 4분기 실적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네. 대부분 한 번도 제대로 이제 그 시장 예측치를 채워준 적이 없을 정도로 좀 쇼크가 많았던 어떤 그런 분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성 비용이 보통 이제 4분기에 한꺼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상 못한 어떤 마이너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해 좀 불안감이 또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로 나온 사내 유보금에 대한 어떤 과세 부분, 이런 부분도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아마 뭐 플러스는 아니겠죠. 마이너스인 요인을 작용할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또 하나 좀 불안한 것은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또 빅베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네. 계속 그 어닝 쇼크를 보여줬던 뭐 조선주나 어떤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또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한창 실적 진행되면 불안한데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진 분위기 자체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 때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말씀드리겠고, 또 마지막으로 수급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기관 매도가 아니고요. 기관 매도 가능성이죠. 네. 그 부분.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글로벌 증시 통틀어서 볼 때 외국인 매도가 우리 시장을 주도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12월 들어서 보면은 외국인이 3조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대규모죠. 그걸 받아줬던 세력이 국내 기관들인데 한 3조 2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예. 상당 부분이 배당과 관련된 수요였거든요. 배당 때문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오늘이 28일이니까 내일이 29일 배당 락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늘 이후 내일부터 해서 과연 배당 수요로 인한 매수세가 있을 것인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2,000포인트 위에 올라오게 되면 항상 환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그 부분을 감안하면은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좀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악재로 이번 주부터 작용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호재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한 3가지 정도가 있게 되겠는데요. 다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일단 국제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다행이죠.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관련 국가들, 원자재 수출 국가들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 또 관련국에서 자금을 회수해 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부펀드에서 상당히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매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바로 유가였다. 그리고 또 하나 공포스러운 부분은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수요적인 측면도 크기 때문에 공급도 있겠지만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공포,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컸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은 마이너스 요인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한 지난주 들어서 반등이 나왔죠. WTI 기준으로 한 34불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38달러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물론 단기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요. 장기적인 바닥은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다. 일단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다른 호재라 그러면 이제 환율 부분이죠. 네. 또 미국 금리 인상을 또 전후에서 말씀드릴 때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 직전까지 강세를 보이던 달러 강세 현상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 이후에 오히려 좀 달러의 강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에도 긍정적인 부분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외국의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유가 부분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달러의 흐름이나 우리 원 달러 같은 경우도 흐름 자체가 그나마 외국인에게 긍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둔화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분명히 또 앞으로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연말 효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중기적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3거래일 남은 이번 주에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28일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전체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던 그 전략 그대로입니다. 2000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에서는 매수 쪽으로 보시고 위쪽으로는 매도다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여전하고요. 특히나 1900포인트 가까이 갈수록 강력 매수가 되겠고 2050 넘어서 2100을 가까이 갈수록 강력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같은 경우는 지수로 볼 때는 중립 정도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도세가 약화됐지만은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가 매수세에서 이번 주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시장은 2천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이다.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전략 자체를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8일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배당을 받으려면은 오늘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앞서도 나왔지만 양도소득세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팔아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배당 투자를 위해서 거래 쪽에 매수가 많았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가 많았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내일부터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많았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가 내일부터 빠르면 오늘부터 해서 어떤 모양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그 점이 가장 큰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상당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도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유 없는 매물이 나온 네. 이 중소형주에 주목을 하자, 개별 종목에 주목을 하자라는 네,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예. 종목이 되겠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보시면은 제약바이오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급락할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미국 쪽의 헬스케어 업종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빠질 이유가 없었는데 빠졌다는 것은 수급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내년 1사분기 시장부터 해서 1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건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전기차도 좋고 뭐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같은 회사가 여전히 뭐 유망하다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간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제약의 신약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2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언젠지 모르겠지만 네. 한미 약품에 이어서 충분히 기술 수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계절적 요인으로 세금 문제 때문에 분명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해서 오늘부터 해서는 충분히 저점 매수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네. 그리고 세금 회피 물량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바이오메드나 바이오 제약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오늘부터 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